안녕하세요, 소심한침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기동전사 건담 지쿠악스에 나오는 기체인 HG144분의 1 붉은 건담, 이 제품 조립해보겠습니다.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이네요. 국내는 아직 입고 전이라 저는 일본 여행 갔다가 구입을 하게 됐고요. 국내에 발매하게 되면 가격은 3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박스 아트에는 비트와 함께 포징을 취하고 있는 붉은 건담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박스 옆면에는 해머와 빔 라이플, 판넬, 빔 사벨 등의 무장을 활용한 액션 포징과 함께 각부의 가동 기믹, 실드와 비트의 장착 기믹도 나와 있고 동봉된 부속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반대쪽 박스 옆면에는 완성된 붉은 건담의 앞모습, 뒷모습과 순조립 상태의 바스트샷도 나와 있고요. 역시 한쪽 박스 옆면은 특유의 세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 첫 번째, RG 퍼스트 건담 2.0의 무기 세트에 포함되어 있던 어드밴스드 MS 조인트로 사출된 해머의 체인 파츠로 구성된 A런너와 블루, 그레이, 화이트, 레드의 멀티 컬러로 구성된 소체형 A런너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레이, 두 가지 톤의 레드 컬러로 구성된 B런너도 들어있고요. 무장 중심의 그레이 컬러 파츠로 구성된 C런너, 실드에 빨간색 파츠가 돋보이는 D런너와 노란색 파츠로 구성된 E런너도 들어있습니다. 샤아 전용기가 연상되는 흔히 소세이지 컬러라 불리우는 E런너도 보이고요. 그레이 컬러의 G런너와 소세이지 컬러의 H런너는 비트를 구성하는 형태라서 이 두 개의 런너만 있으면 비트 한 쌍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핑크 컬러의 빔 사벨 이펙트도 들어있고 관절형의 폴리캡도 들어있네요. 색분할용의 스티커 양도 제법 되고 실드에 붙이는 지온 엠블렘의 경우 일반 형태와 훼손된 형태의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앞면에는 기체 이미지와 설정, 파일럿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파츠 구성도를 시작으로 소체를 조립하는 내용이 차례대로 나와 있고 동봉된 무장을 조립하는 내용과 비트를 체결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뒷면에는 무장들의 정보와 액션 포징 이미지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컬러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 파츠부터 조립하게 되는데 작습니다. 진짜 너무 작아요. 전작인 지쿠악스 버전 겔구구도 머리가 작았는데 붉은 건담은 파츠들도 상당히 쪼개놨고 센서와 눈 쪽에 스티커 붙이는 면도 좁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다음 몸통 파츠, 내부 프레임 조립 후에 파츠들을 덧대어 올리는 구조로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고요. 몸통 가운데에 마킹실을 붙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폴리캡 구조이고 복부 부분도 색깔별로 세밀하게 파츠 분할이 되어 놀랍습니다. 이렇게 몸통 파츠도 완성입니다. 다음 팔 파츠, 라인 형태의 분할된 검은색 파츠는 방향이 있는 점 주의하시고요. 외장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 부분은 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과 하박 조립 후 어깨와 마찬가지로 비트를 거치하는 용도의 조인트 파츠에도 스티커를 붙여주고 상박 조립한 다음 하박 경계 표시에도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파츠까지 조립해서 오른팔이 먼저 완성되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대칭인 왼팔까지 완성입니다. 다음 허리 파츠, 별도의 스커트 아머가 없어서 금방 조립되고요. 다리 파츠는 고관절 먼저 조립 후에 허벅지 내부 파츠에 스티커를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축 무릎 관절과 허벅지 파츠를 결합한 다음 종아리 파츠도 내장, 외장의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발목 관절과 발목 커버, 발 파츠를 차례대로 조립해서 끼워주면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먼저 완성되고 역시 대칭이라 동일하게 조립해주시면 왼쪽 다리도 완성됩니다. 이제 백팩을 만들 차례고요. 백팩도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고 빔 사벨 자루까지 결합해주면 완성. 무장인 빔 라이플도 거의 준 RG급으로 분할이 되어 있어서 놀랍습니다. 실드는 내부 프레임과 십자가 등의 파츠는 분할되어 있지만 외장 회색은 스티커로 분할되어 있고 지온 마크는 선택하여 붙여주시면 되고요. 어드밴스드 MS 조인트로 구성된 해머의 체인도 해머와 결합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비트를 조립하게 되는데 결합하는 방향에 주의할 점도 있고 HG급이지만 파츠 분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트 한 쌍까지 조립해주면 모든 파츠 조립이 끝이 나고요. 이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립이 끝났고요. 이제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144분의 1 붉은 건담 완성해 봤습니다. 가조립 상태로 동봉된 스티커를 붙여서 조립했고요. 헤드 파츠가 작아서 좀 힘들긴 했지만 나머지 파츠들은 분할도 잘 되어 있고 조립하는 손맛이 좋아서 재미있게 조립해 본 것 같습니다. 스티커는 호일실 중 일부 예비로 남는 부분이 있고 실드에 선택하여 붙이는 지온 마크 역시 하나 남고요. 소체에는 남는 파츠 없이 폴리케이엄만 정크 파츠로 남습니다. 이제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헤드 외형부터 살펴보면 뭔가 건담이라 하기에는 그로테스크한 형상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눈이 4개인 것처럼 보이는 마스크의 슬릿과 튀어나온 턱이 눈에 띄는데요. 몰드와 패널 라인 자체는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이마의 메인 카메라와 듀얼 아이에는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는데 붙이지 않더라도 색분할과 몰드 표현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옆모습, 헤드, 발칸의 이미지도 뚜렷하고 뺨 쪽에 검은색 파츠까지 분할을 해준 모습이고요. 뒤통수를 보면 카메라에 스티커 붙여준 부분이 보이고 발칸포 탄창이 표현된 검은색 파츠도 확실히 눈길을 끕니다. 뺨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머리가 별도로 들리는 구조이긴 한데 내부에도 빠지지 않고 디테일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노란색의 목관절도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목 주변에 동력선 같은 빨간색 파츠 표현도 잘 되어 있고 덕트가 보이는 내부 프레임과 앞부분에 지온 마킹 실도 붙여져 있고요. 외장에 보호하는 파츠들이 검은색, 빨간색으로 허리 라인까지 층층이 분할된 모습입니다. 허리 라인 자체는 에반게리온이 연상되는 디자인인데 옆에서 보시더라도 빨간색, 검은색이 교차로 배치된 모습이고 허리 라인 아랫부분에 홈이 파져 있어서 프레임이 드러나 보이네요. 등도 일단 백팩을 분리하고 보면 몰드가 세밀하게 표현된 모습이고요. 밑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잘 안 보이는 부분 쪽에도 몰드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깨는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파츠 분할된 라인이 눈에 띄고요. 외곽 부분에 얇은 스티커를 앞뒤로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접착면이 너무 좁은지라 스티커가 잘 떨어져서 간단하게 부분 도색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바깥쪽에는 스티커가 붙여진 파츠가 달려있는데 비트 장착용의 조인트 파츠로 교체해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팔뚝 상박도 앞쪽에 튀어나온 몰드와 뒤쪽 위에 튀어나온 부분도 구현되어 있고 팔꿈치 옆 관절 파츠를 통해 접합선을 눈에 안 띄게 잘 가려줬습니다. 팔꿈치 관절 뒤에는 비트를 장착하기 위한 파츠가 달려있고 이 부분도 비트 접속용 조인트 파츠로 교체 가능합니다. 팔 하박에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역시 앞쪽에 노란색 파츠에 검은색 스티커를 붙인 경고 표시같이 생긴 부분이고요. 손목에 지크왁스나 겔구구처럼 U자 모양의 몰드도 보입니다. 손목 둘레에는 파이프 형태의 몰드가 새겨져 있고요. 손등 커버에도 똑같이 파이프 형태의 몰드가 표현되어 있는데 양쪽 모두 부분 도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주먹손 파츠는 손가락 관절마디가 잘 표현되어 있지만 손바닥 쪽이 두껍게 성형된 부분이 좀 아쉽네요. 골반 쪽에는 별도의 스커트 아머는 달려있지 않고요. 프레임과 외장 장갑으로 심플하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달려있는 후면 스커트 아머는 올록볼록하게 몰드로 표현되어 있고 역시 홈을 통해 회색 부분 분할도 되어 있고요. 골반 안쪽에도 실린더 형태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스탠드 거치용의 3mm 홈도 배치되어 있네요. 전면 스커트 아머 대신 다리에 빨간색 파츠가 달려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축 형태로 달려있어 어느 정도 움직임은 가능합니다. 허벅지 전면에 검은색 분할 파츠가 있는데 내부에 오렌지색은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몰드도 분할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부분 도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벅지 접합선 역시 잘 가려진 모습이고 옆쪽에도 장갑이 몰드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이드 스커트 아머 대신 위쪽까지 상당히 많이 커버해주고 있는 형태고요. 뒤쪽에도 탱크 형태의 파츠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빨간색으로 부분 도색이 필요합니다. 아래쪽에는 동력선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무릎 관절을 접어보면 앞쪽에 내부 관절 표현과 톱니 모양의 구조도 있어서 골다공증 없이 표현이 잘 된 모습입니다. 무릎 커버 역시 파츠 분할되어 있고 옆쪽에 올록볼록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홈을 통해 내부 프레임과 작은 슬러스터가 보이는 구조로 꾸며져 있습니다. 종아리 바깥쪽에는 역시 비트 접속용 조인트가 어깨의 팔꿈치와 같은 구조로 체결되어 있고요. 종아리에도 커버 형태의 몰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바로 윗부분은 빨간색 부분 도색이 필요합니다. 발목 커버는 발목 관절 사이에 걸쳐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옆부분에도 마이너스 몰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역시 동그란 부분에는 검은색 부분 도색이 필요하고요. 발파츠는 빨간색과 밑창의 검은색 부분이 확실하게 분할되어 있고 상당히 복잡한 무늬로 몰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바닥도 구멍이 많이 보이는데 안쪽에 몰드 디테일이 있어서 골다공증은 아닌 것 같고요. 앞발 밑쪽에 보시면 재미있게도 영어 두 글자, 숫자 두 글자가 좌우 반전된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팩도 살펴보면 등에 가려지는 접속면도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접혀진 코어 파이터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색분할된 부분의 형태나 밑에 빨간색 접혀진 날개 같은 부분의 형상도 있고요. 아래 슬러스터 부분도 사실 너무 익숙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바깥쪽 가운데에는 실드를 고정하기 위한 홈도 배치되어 있고 빔 사벨도 양쪽에 달려있는데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어느 정도 가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백팩 접속구는 공형 2홈 구조로 구성되어 다른 형태의 백팩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제품 가동 범위 살펴보면 목관절은 앞서 보신 것처럼 특이한 구조로 뒤로 젖혀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수평 비행을 할 때도 앞을 볼 수 있는 포징이 가능하고요. 목 주변 공간에도 여유가 있어 회전도 자유롭습니다.
몸통과 연결된 어깨도 볼 조인트 관절로 앞뒤로 스윙 동작이 가능하고요. 어깨 장갑만 별도로 가동도 가능하고 팔을 옆으로 올리는 각도는 90도 정도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어깨에 연결된 팔 상박에 회전축이 있고 팔꿈치 기준으로 접을 때도 상당히 깊숙하게 접어지고요. 볼 조인트로 연결된 손목도 어느 정도 가동이 됩니다. 허리도 앞뒤로 숙이고 젖히는 범위 괜찮고요. 허리 내부 관절은 어느 정도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좌우로 스윙하는 동작, 비트는 동작 모두 가능합니다.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는 각도는 간섭되는 부위 때문에 180도까지 벌어지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크게 올릴 수 있지만 뒤에는 간섭되는 장갑이 있습니다. 고관절 볼 조인트의 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허벅지 상박에 회전축이 있지만 간섭되는 부위 때문에 크게 회전은 힘들고요. 무릎 관절을 접는 각도는 팔과 마찬가지로 깊게 접어집니다. 발목은 사선형 축관절로 구성되어 전후로 크게 움직여지고 비트는 동작도 가능하네요.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때는 기체 하단에 있는 연결용 홈에 별매인 3mm 조인트 규격의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동봉된 무장의 구성이라든지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도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베이스 전시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교체용 손파츠로는 기본적인 주먹손 한 쌍, 왼손 편손이 하나 들어있어서 액션 포징에 따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무장으로 빔 라이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몰드가 많이 들어가서 디테일에 상당히 신경을 쓴 듯 하고요. 접합선도 단락 몰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조준경은 색분할도 되어 별도 가동이 되고 보호 그립도 가동이 되는 구조인데 그립 자체가 꺾여 있어서 양손 그립이 도움이 되는 형태 같습니다. 라이플은 주먹손에 재조립해서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양손 포징도 무난하게 가능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무장으로 실드가 들어있고요. 기본적인 파츠 분할은 되어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는 스티커로 색 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마크는 두 개 중에 선택하여 붙일 수 있어서 좋고요. 내부에도 프레임 구조가 들어있어서 확실히 조형은 신경을 많이 써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착시는 기본적으로 팔뚝에 장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후 비트를 장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팔뚝을 접었다가 장착용 조인트 파츠를 교체해서 끼워주게 되어 있고요. 내부 손잡이를 활용해 주먹선에 바로 끼워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백팩에 설치 가능한 조인트 파츠도 들어있어서 퍼스트 건담처럼 사선으로 장착도 가능하네요. 다음 무장으로 해머도 들어있고요.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이었던 RG 퍼건 2.0의 무기 세트에 들어있던 해머의 체인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머 파츠는 파츠 2개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홈 안에 노란색으로 부분 도색도 필요합니다. 장착시는 주먹손 사이에 끼운 다음 반대편에 고정용 파츠로 마감하는 방식이고요. 체인이 좀 뻑뻑한 형태이고 비트는 동작은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제한된 액션 포징만 가능합니다. 스탠드용 조인트 파츠도 동봉되어 있고요. 해머 연결하는 체인 쪽에 끼워서 안쪽으로 밀어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별메인 디스플레이 베이스에 연결하면 좀 더 역동적인 포징 연출도 가능합니다. 다음 무장은 백팩에 장착된 빔사벨 한 쌍이 있고요. 조형 자체는 파츠 하나의 심플한 구성이고 동봉된 빔 이펙트 파츠를 결합하여 주먹손에 바로 끼워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붉은 건담의 인상적인 무장인 비트 한 쌍이고요. 생각보다 크기도 크지만 내장, 외장을 분할하여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니어 쪽에 스티커로 색 분할을 해준 부분도 있고 역시 해머처럼 내부에 노란색으로 부분 도색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디테일을 잘 살린 모습이네요. 어깨, 팔뚝, 다리 옆면에 각각 조인트 파츠를 교체하여 장착이 가능하고 조인트 파츠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접속구의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설계해준 점 좋습니다. 이 때문에 설정대로 6개의 비트 모두 장착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제품에는 2개의 비트만 들어있지만 이 나머지 2개는 제가 별도로 구매한 제품에서 가져온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대로 각 부위에 장착도 가능하지만 다리 쪽에 조인트 파츠를 활용하여 장착하는 형태도 가능하고요. 남는 검은색 런너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제품에는 비트가 한 쌍만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풀세트를 재현하려면 이 붉은 건담을 3개를 사야 되는데 추후에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나 별도의 제품으로도 판매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울러 사이드의 홈을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하여 비트가 사출되는 장면도 재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기동전사 건담 지크왁스 시리즈 HG 144분의 1 붉은 건담 소개해봤습니다. 벌써 4번째 지크왁스 HG 건프라 제품이고요.
이 제품 기체의 디자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어색한 면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점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계속 보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그런가 이제는 점점 이뻐 보여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제품 자체의 디자인은 둘째 치더라도 조립하는 손맛도 좋았고 제품의 완성도나 무장의 구성도 상당히 풍부해서 주역 기체인 만큼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써줬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제품이었네요. 일단 국내에 입고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보니 전작의 수성의 마녀가 국내에 방영시 더빙도 했던 것처럼 이쯤 되면 국내에 애니 방영을 별도로 준비하면서 같이 상품화를 전개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듭니다. 아무래도 애니를 봐야 똥이 더 차니까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속히 국내에도 정식 애니 방영, 건프라 발매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드아웃. 내일 들어오는 것 때문에 텅텅 비워놨구나. HG 이게 있네.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 다 있구만. 컵도 귀엽다. 어우.